안녕하세요. 수학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서울에 도착해서요. 이제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밤 11시쯤 됐나? 네, 밤 11시쯤 됐네요. 오늘은 그냥 두런두런 이런저런 생각나는 얘기들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제일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저의 이슈가 두 개 있다면, 하나는 이제 오사카 바잉 트립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사카 바잉 트립을 갔다 오면서 수박이 어떻게 오프라인을 구성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새롭게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에게 좀 그냥 빈티지샵의 겉멋으로 퉁치고 넘어갔던 그 디테일들을 잡고 조금 더 가게다운 가게로 진일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프라이스 택을 원래는 크라프트지에다가, 철사가 달린 크라프트지에다가 도장을 찍고 거기 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손맛을 많이 강조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빈티지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바코드 찍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택이 주렁주렁 달리는 게 사실 그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감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도장을 찍고 제가 손으로 쓰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묘한 차이로 오케이. 근데 이게 저희 직원이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5명이다 보니까, 누구는 손글씨가 좀 러한데 나도 오케이, 나는 러하지만 오케이, 누구는 오케이 나도 오케이, 이게 시스템화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저희 수박이 주인장이 혼자 그 주인장의 감도를 가지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그런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좀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한번 프라이스 택을 주문을 했죠. 이제 흰 종이에 이제 로고가 찍혀 있고 거기에 손글씨를 쓰는 걸로, 크라프트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출력된 종이 위에다가 이제 일본에서 인상 깊게 본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프라이스 택을 사진 찍어 와가지고 그거를 라베즈로 출력해서 라베즈를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름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브랜드와 사이즈와 뭐 등등등, 이게 뭐 좀 강조해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연도수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고된 날짜까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되면은 오케이 나도 오케이가 없이 누구나 다 오케이고, 누가 붙이더라도, 그리고 가시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입고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뭐 나중에 제가 좀 자리를 비웠을 때 직원들한테 입고된 지 1년 이상 된 애들은 20% 세일 딱지 붙이세요, 이렇게 시키기가 편하잖아요. 조금씩 이제 시스테마이즈를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큰 의미에서 손맛을 낼 것들은 내비두고, 그리고 매장도 행거를 거의 2개 정도를 드러냈어요. 그 봉을, 아시바 2개를. 그래서 이제 물건 두는 그런 어떤 빡빡함도 좀 넓히고 그러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일 크게는 들어오는 입구를 지금 제일 큰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간판하고 지금 이제 전문가하고 협의 중이고, 그 전에 일단은 깨끗하게라도 해놓자. 그래서 한번 정말 깨끗하게 하느라고 하루 종일을 썼어요. 창고와
그 들어오는 입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청결하게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스토어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잡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의 부재샵 가게가 될 수 있을까, 좀 스피릿이 있는 가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커요. 어떻게 하면은 제품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친절하되 고유의 스피릿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수박의 그 브랜드에는 고유의 스피릿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매출과 상관없는 돈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돈과 시간을 이제 넣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저희 플리마켓 둘째 날,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넘어가는 시점에 생겼는데,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힘들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가, 이거는 진행자로서 꼭 해야 되는 고민이었는데 해야 한다.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좋은 바이브, 즐거운 바이브들은 보여주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 셀러들한테 다 DM을 단체 카톡을 돌려서 인스타 최대한 자제하고, 나중에 그냥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요 정도만 우리 표하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결정했냐면은 행사가 아깝거나 아니면 돈벌이가 아깝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해야 하는 애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행사를 취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일단 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제 차는 기름을 많이 먹는 돼지라 제 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요. 탱크라 차가 4700cc인가 4800cc인가 되고, 저쪽으로는 못 넣는구나. 네, 연비도 한 5km 이렇게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왜냐면 영상을 끄고 하면은 제가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희 방법의 애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이제 누가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할 것이냐, 아무도 못 할 것이다. 저는 사실 그런 할로윈 축제 같은 거 아무런 관심 없거든요.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원하시는 우연 휘발유를 보너스 카드를 현금 영수증 소비자용 사업자용을 선택하실 사업자 번호를 정말 관심 없고 구경도 안 가는데, 내년에는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태원은 죄가 없다.
야하게 옷을 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철없이 나간 그 아이들은 죄가 없다. 할로윈은 죄가 없다. 잘못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던 정부와 그 행정부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이태원과 할로윈과 이런 어떤 술 먹고 노는 것들을 내가 조심하면은 되려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내년에는 아마 이태원으로 나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최근에라도 이제 조만간 이태원에 나가서 좀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반대로 했어요. 그게 저의 개인으로서의 어떤 무브먼트랄까? 저항이랄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수박이 이제 사업체고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어쨌든 대중과 이게 대중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료통을 닫아주세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모든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뭐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옷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웬만하면은 노출시키지 않아요. 옷과 관련된 것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옷 관련되지 않았으면은 먹는 거 이런 거 노출되는 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노출이 된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컸어요. 네, 사실 이게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그 이태원에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정확한 이제 사회학자들이 정해주는 정확한 명칭이 있겠죠. 뭐 9.11 테러처럼 그거 무슨 쌍둥이 빌딩 테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죠. 이태원은 죄가 없다. 할로윈은 죄가 없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특히 기독교, 개신교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자꾸 메시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신이 이거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발생시켰다. 예전에 한번 세월호가 넘어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회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크게 혼났죠. 그럼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신이 고작 메시지를 주겠다고 생명을 죽였단 말이야? 신이 그런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거든요. 이 신학적인 논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어쨌든 전공자로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쨌든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은 신의 무능력과 사건의 무의미 및 무목적성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이 계획한 일들이 아니에요. 네. 신의 허락 안에 있지만 신이 계획한 일은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신의 계획 안에 있었다?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니까 그러면 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애들이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이 신에게 있으면 그 신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겠죠. 믿고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니겠죠.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성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모든 자유와 능력은 신의 것이기 때문에 신이 누군가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로 그걸 줬다면 그게 조금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든다고 해서 여전히 무한대지만, 그냥 무한대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얼마의 그 무한대는 좀 다르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선물로 자유를 줬을 때는 그만큼의 부자유를 신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거를 선물을 주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한 거예요. 세팅한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 저는 아무튼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서 세월호도 겪고 이태원 참사도 겪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프로테스트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제가 소화한다면은 이제 확장성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같은 주파수에 있는 누군가한테 아주 그 파동을 크게 일으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주파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가벼운 방식으로 좀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연남점이에요. 연남점이 입지적으로 안 좋아요. 그 어느 건물 뒤편에 주차장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오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는 방법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저기 빈티지샵 있네?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닙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연남 빈티지도 좋대? 가봐야지. 근데 가서 못 찾아. 전화해서 설명을 듣고 와야 돼. 근데 이제 슬슬 이게 참 애매한 게 슬슬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매출적으로도 그렇고 내방객 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더 잘할 것이냐, 아니면 얼른 접고 다시 신사 수방에서 집중을 좀 하다가 좋은 이제 입지적인 조건을 찾아서 거기에 땅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개 해가지고 하나 성공하면은 그건 3할 타자거든요. 그러면 성공이잖아요. 주식은 뭐 1할만 해도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되는 걸로 나머지 마이너스에다 메꾸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연남을 두고 3호점을 오픈할 것인가, 연남을 접어서 본사에 더 본사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2호점을 넘어갈 것인가, 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박은 여지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 단위로 보면은. 근데 이제 매출, 한 달 매출 그 앞자리 숫자 있잖아요. 몇 천만 원. 저희는 이제 1000단위 매출을 하는데 그 앞에 자리 숫자를 바꿔보지 못했어요. 그 앞에 자리 숫자가 이제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1년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레코드잖아요. 기록적인 매출이라는 뜻인데, 항상 그랬어요. 이 기록적인 매출을 평상시 매출로 바꿔놓고 또 다른 기록을 갱신하는 게 사실 비즈니스인데, 지금 이 앞자리 숫자를 갱신하지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면 뭐 11월, 12월에는 어떤 그런 이슈 없이, 그러니까 세일을 때리지 않고 그렇게 한번 레코드를 한번 갈아치워 보고 싶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더 뽑아야 되나. 사실은 제가 그 간단한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연남을 정리하면 돼요. 연남을 정리하고 연남에 들어가 있는 1.5명의 인력을 신사로 집중시키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자릿수 바꿀 수 있습니다. 2달만 주시면.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수박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맞다고 이제 딱 확신이 안 들어서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연남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더 기다리면은 열매가 열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 밭은 원래 잘못된 밭이었는지, 씨가 잘못됐는지, 농부가 게으른 건지, 이게 판단이 아직 잘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을 제가 올해 안에 하려고는 합니다. 이번 구매래 플리마켓도 되게 좋았어요. 특히 요번에 24팀이 참가해서 18팀이 안에서 하고 6팀이 밖에서 했는데, 다음번에 하면 날 좀 풀리고 하면은 한 30팀 정도 해서 안에 뭐 15, 18팀 하고 밖에 뭐 12팀에서 15팀 정도 하면 그림이 정말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이거를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가지고 어디 구청 같은데 관련 부서에 컨택을 넣어서 어디 비어있는 아니면 활성화 시키고 싶은 거리가 있다면, 너네는 실적과 컨텐츠가 필요하지, 우리는 컨텐츠가 있어, 한번 우리 서로 짬짬 해가지고 시너지 한번 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사실 꿈 중에 하나는 이제 로즈볼 프리마켓이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는 이제 페스티벌을 꿈꾸니까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이걸 다 갖춰서, 물론 더 강점이 된 거는 살거리겠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새로 할 것 중에 하나가 Who is the king of the polo? 이제 앞에 가로를 끼자면 Who is the king of the 구제 폴로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빈티지샵들이 다 폴로를 먹고 사는데 폴로에 함 자부심 갖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자. 신사에서 모여 한 뭐 10팀 5팀 10팀 모여 참가비 10만원이야. 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많이 잘 파나. 그래서 오시는 분들 경품 추천도 하고 막 맘 같아서는 뭐 폴로 매장 직원도 한 명 끼고, 그래서 뭐 경품 폴로 매장 상품권 뭐 30만원짜리 이런 거 사서 주고, 그리고 이제 1등한 샵한테는 그 참가비 모아둔 거 다 몰빵해주고. 그러면 막 너 재밌을 것 같아. 한 자리에서 이제 빡센 폴로들 다 구경하고. 네. 근데 이 컨셉을 가지고 또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Who is the king of the 뭐 올드 나이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Who is the king of the 저희가 좋아하는 뭐 빈티지 리바이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굵직굵직한 행사 기획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 작은 강약 중강약으로서 작은 행사로 콕콕 넣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미니 구미래처럼 신사 수박에서 한 팀 불러서 이제 저희가 수박 위크를 하는데, 그 수박 위크를 이제 그런 작은 플리마켓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기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날 일단 셀러 한 명을 섭외해 뒀고요. 하루 정도 그렇게 장사를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 중입니다.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오사카 바잉 트립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빈티지 어게인 하고 같이 갔잖아요. 현종이가 진짜 잘해요. 네, 매출적으로 봐도 수박보다 매출은 몰라도 이제 사장이 가져가는 순익으로 따지면은 저보다 형이죠. 네, 현종이 혼자 하고 작은 가게에서 월세도 수박보다 적게 내고 인건비도 안 내고. 얘가 정말 잘해요. 얘도 원래 이제 테일러를 공부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건 뭐냐? 옷을 진지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많은 영역의 옷들을 다 알아요 대부분. 그리고 얘도 빈티지 시작했을 때 널널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빡세게 바닥에서부터 다 해가지고. 근데 현종이 스타일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까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는 거, 손님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를 위주로 해요. 7대3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수박도 그걸 추구하는데, 사실 까보고 나면 좀 반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70%고 이제 대중이 좋아하는 게 30%. 그러니까 그거 큐레이팅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 뭐 곤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포터랑 브라이핑이었어요. 가방 있잖아요. 저는 브라이핑을 사고 현종이는 포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현종이 물건을 사면서 포터가 보이면 계속 현종이한테 해서, 야 현종아 여기 포터 있다 이거. 그 현종이는 형 여기 브라이핑 있어요 형 여기. 신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이 씬에서 포터는 하입이 있어요. 브라이핑은 하입이 없습니다. 아주 소수만 알고 있고, 아직 대중이 모르는 브랜드예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다음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 다음을 모르시죠? 여러분 알덴 다음에는 웨스통입니다. 여러분 포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브라이핑입니다. 그 다음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이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해왔습니다. 사세요. 그럼 설득 당한 사람만 사요. 근데 포터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고 원하고 좋아해요.
보니까 제발 좀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구해왔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은 바잉 트립 갔다 온 다음날 자 이제 오픈합니다 하면 수박에는 아무도 오픈런을 하지 않아요. 그냥 늦지막히 이제 단골 손님도 와서 뭐 재밌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종이네 가게는 오픈런이 되는 거죠. 빠바바바바바 팔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해도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문제고, 방향을 다르게 전환한다고 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다른 문제일 뿐더러 그냥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어요. 이미 수박 5년 동안 잡아놓은 방향성과 큐레이팅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마디로 줄이자면 슴슴이죠.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늘 이 질문을 해왔으니까 이거 너무 하입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하입이 없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슴슴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너무 지켜왔기 뭐 이게 무슨 뭐 진리가 아니니까 바꿔도 되지만 이걸로 큐레이팅이 잡혀있기 때문에 확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 하입이 있는 물건들을 깔아두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브라이핑과 포터의 차이가 이거구나. 브라이핑 현종이 포터 다 팔았거든요. 저는 브라이핑 두 개 팔았어요. 제일 비싼 거 하나 팔고, 그리고 동전 지갑 하나 팔고. 그러니까 그 브라이핑 욕심내가지고 비싼 것까지 다 사왔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너 셰프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로서 아티스트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 패션을 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제작자의 입장도 있으면서 샵 오너로서 비즈니스맨의 입장도 있고 리더로서 이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실력에 맞는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개발돼야 되는 센서인데 어느 쪽이 개발되면 어느 쪽이 사실은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충하는 부딪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땅땅땅 다라당. 그나저나 만약에 연남을 빼 종로로 갈까 이 생각도 들어요. 누가 종로 쪽이 어느 건물이 괜찮은 게 나왔다, 매물이. 근데 거기도 구석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 괜찮은 곳은 한적한 곳인 거야. 이제 한적하고 그냥 나무들 많고 자연광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이렇게 힙질이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애들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데가 좋아 보이니까 맨날 거기 가면은 당연히 안 되지. 어쨌든 사람이 많고 그냥 들어와 보고 싶어야 하고 하입이 있어서 이렇게 혹하게 낚시일도 해야 되고, 그럼 들어와서 이제 주워갈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비록 주워가는 것들이 정말 양품들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 순간의 기분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부추겨 줄 수 있는 어떤 10,000원, 20,000원짜리, 5,000원짜리 제품들도 깔아야 되고, 그게 좀 고민이에요.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요? 어디가 수박하고 어울리려나.
종로구 괜찮을 것 같아요. 종로면은 어쨌든 우리 건이가 출근하는 게 3호선 타고 출근하는 것도 괜찮고, 이제 물건 바잉하러 가기도 괜찮고 괜찮지 않나. 저희가 효자 했다가 한번 후퇴했고, 그러니까 효자에서 한번 후퇴해가지고 효자랑 역삼 합쳐서 신사로 왔을 때 한번 뻥 뛰었어요. 수박이 이제 선택과 집중인 거죠.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해서 제가 신사 수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이제 앞단위가 바뀌었죠. 이 매출은 원래 되게 기록적인 매출이었는데 어느 순간 당연한 매출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 월세도 하나 줄였으니까 순익률은 더 올라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씀씀이가 조금 해퍼졌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돈찐 개찐이고요. 어쨌든 제 재산이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런 고민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제 마인드 중에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될 대로 되라 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New Wave, New Wind. 제가 노져서 가는 그 카약을 제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파도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뒷바람이 다운윈드가 올 것인가, 어떤 파도가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나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패들링을 잘하고 타이밍과 밸런스를 잘 맞춰서 테이크오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어서 나에게 그 뉴 윈드와 뉴 웨이브가 뭘까, 수박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되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다 왔고요. 11시 35분인데 잠깐 가서 내일 할 일들을 좀 체크하고 잘 퇴근하고 잘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